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학 중에서도 통사론을 맡고 있는 김영문입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해서 12월에는 정말 합격의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자, 페이지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 도대체 영어학이 뭘까? 초수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 할 때 우리 유희태 선생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영어학에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통사론, 물론 여기 이제 학교 문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 물론 음성학도 이제 포함하고요. 자, 그 이외에 형태론이 있고요. 의미론이 있고요. 화용론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영어사도 있어요. 영어사. History of English 그래서 영어사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영어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로 이제 통사론과 학교 문법에서 통상 한 55% 정도 시험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문론에서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기출이 됐습니다. 이건 나머지가 이제 그 나머지예요. 그래서 지금 서술형으로 2014년부터 바뀌었는데요. 2013년 12월 달에서부터 바뀌어서 시험을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쪽 동네에서는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오다가 올해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뭐 스피치 액트 파트에 로케이셔널 액트 뭐 있잖아요. 올해 여기서 한 문제, 그것도 기입형으로 2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출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중심으로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갈 텐데 도대체 영어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요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부하자 해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딱 정해주면 어때요? 범위가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도 국정교과서 했으면 좋겠어. 영어 영문과는 앞으로 다 이런 것만 배워라. 얼마나 좋아. 왜 그건 안 하나 모르겠어.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뭐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근데 대학은 문제가 이제 그런 국정교과서가 없어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영어 영문과, 영어 교육과가 다 다르게 배워요. 또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서도요, 교수가 달라지면 달라요. 이번에 통사론 가르치는 교수가 A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고요. 그분이 이제 시간 강사에서 가버리고 다음에 또 B 시간 강사가 와서 통사론 가르치면 엉뚱한 것도 가르쳐요. 그래서 말이 통사론이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배우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10여 년간 있다 보니까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학교에서 통사론 배웠니? 그러면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면 다 몰라 이게 무슨 소리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다 초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천차만별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까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학원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까? 제가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기출문제. 과거 15, 16년간의 영어학에 나와 있는 모든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분석을 했겠죠.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나? 그것을 분석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영어학 개론서예요. 김영문 영어학 비전 개론서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 이런 스타일로 해야지 임용고사에 영어학의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론서를 보면 거의 7, 80%가 거기서 시험에 나와요.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과거 15, 16년간의 기출문제를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올해도 역시 기출문제가 올해 엊그저께 봤던 거 2월 3일, 5일 날 봤는데 우리가 그때 보았던 시험 문제, 통사로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약간 변형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과거 어떻게 나왔는가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뭐라고요?
개론서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 2월 달에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 개론서를 잘 떼면 거의 70%에서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조금씩 덧붙이는 거예요. 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가 원서 특강을 한번 들어본다든가 혹은 이제 7, 8월, 9월 달에 모고를 통해서 적응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거 정도 하시면 거의 100점입니다. 이번에 영어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은 다 100점이에요. 왜? 가르쳐준 데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특히 모고 11월 달에 봤던 데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 물어보세요. 시험 본 사람한테. 그랬나 안 그랬나?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흐름을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엉뚱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분석을 잘해서 지금 임용고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캐치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 동네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하게. 그 자기 거 막 맞다고 우겨. 근데 시험 봐보면 꽝이야. 모르고 간 사람들은 이제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년 헤매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팀을 알고 들어오면 야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의 사람이 가장 많은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나머지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그 팀을 듣게? 왜 그 가장 많은 팀을 듣겠어요? 그게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우리 팀이 가장 많이 듣는지 모르잖아요. 조사해보세요. 조사해. 이런 조사 다 해봐서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른 팀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뒤에 가서 보세요. 몇 명이나 앉아있나. 그거 금방 알잖아.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가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장 잘 만들어준 게 뭐다? 개론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영어학에서 빨리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자,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영어학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게 주로 나오더라? 기본 개념이 나오더라. 그 다음 기본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올해 시험에 통사론에 나왔던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요? 엑스바 티오리에 뭐가 나왔어요? 컴플리먼트, 에정트의 차이점. 컴플리먼트의 특징이 뭐다? 에정트의 특징이 뭐다? 컴플리먼트는 에정트보다 헤드에 가까이 와야 된다. 그리고 컴플리먼트는 반복할 수 없다. 반면 에정트는 반복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릅니다. 왜? 지문에서 정해주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없으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뭐 iterate 하다. 혹은 스택한다. 이렇게 혹은 occur many times.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영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동사 유형에서 아스펙트에 관련해서 나왔죠. 상. 뭐가 나왔어요? accomplishment verb, activity verb 그 차이점을 통해서 뭐가 물어봤어요? end 포인트가 있는 거 없는가? 그죠?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tillich, atillich 이렇게 영어 개념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보지 마세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우리 영어학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 2월 달은 초수가 많잖아요. 대부분 다. 뭐 재수 삼수한 사람들이 1, 2월 달에 수업 잘 안 들어와요. 이미 다 배웠는데 뭐에 들어오겠어요. 보통 이제 3, 4, 5, 6월 달에 나오니까. 이게 1, 2월 달을 뭐로 할 거냐? 한글로 되어 있는 비전 영어 개론책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뭘 배우겠어요? 기본 개념, 영어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컴플리먼트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에정트 무슨 말이지? 스택 무슨 말이지? 이거 처음 듣는 그런 것들을 그 개론서를 통해서 차곡차곡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 정리되면 그 다음 3, 4월 달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 원서 지문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를 해요? 영어로 쓰는 연습을 그때부터 스타트 할 거예요. 물론 1, 2월 달부터 하지만 그 3, 4월 달부터는 이제 원서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토픽별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프린트물로 해서 다 나눠줄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3, 4월 달에는 조금 맛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개념과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쭈루루룩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지시 내용과 문제의 지시 내용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파트는 1, 2월 달에, 밑에 파트는 3, 4월 달에 원서 지문과 제가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찾아보고 적은 연습하는 거. 그런 거를 3, 4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해보면 용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terms, technical terms. 용어를 잘 배우고 지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applying, 적용해서 어떻게 답을 적을 것인가. 이거를 1년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16년간 이제 서답형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동사로 문제 쭉 배점을 더해봤더니 16점, 영문법 쭉 더했더니 11점, 합해서 27점입니다. 그 다음 음성 의문학 쭉 더했더니 14점, 형태론 6점. 여기는 형태론은 의문론하고 겸해서 같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론을 있고 별표 쳐진 것들은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냐고 다른 것과 연계돼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형론은 올해 이제 점수 나왔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21점. 그래서 토탈 48점이 나왔는데 통사론 문법이 약 27점. 그 다음에 음성 의문론이 14점. 그래서 퍼센트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56%. 통사론 영문법이 56%. 그 다음 나머지가 44%잖아요. 딱 퍼센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맞춰서 시간 배분대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영학이 어려운 과목이고, 왜 어렵냐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뭐냐? 한 번 잘해놓으면 점수를 다 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하고 비슷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항상 90점, 100점 맞아. 근데 안 되는 친구는 항상 10점, 20점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뭐가 많이 생겨요? 갭이 많이 생겨요. 갭이. 그런 의미에서 영학이 좀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전체 배점은 적지만 그래서 까다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놓으면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서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은 주로 영학 이제 다 잘 하니까 잘 받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년에 특별히 또 랜드리 최스님께서 오셔서 이 음성학 쪽에서 뭐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학부를 미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쭉 잘한 토종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보다는 서술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자, 올해도 특징이 뭐 있어요? 작년에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작년에 수업 들은 사람. 예, 좀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온다. 쉽게 나온다. 문제는 뭐다? 그걸 how to write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데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점짜리가 누구는 4.5를 맞고 누구는 3.5를 맞고 누구는 2.5를 맞는다. 아는 문제인데.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저기도 앉아서 있지만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떨어질 거냐 말 거냐는 어디에 결정이 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내가 쓴 답을 선생님이 3.5를 줄지 4.5를 줄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안 나옵니다.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다. 그거는 전체 한 20 몇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 어차피 누구나 한두 문제는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출제자의 의도대로 영어로 콤팩트하게 적어주느냐의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강박관념이세요. 그러니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브로드하게 자꾸 공부를 해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어학도 원서 한 10대 권 보려고 그래. crazy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건 완전 바보야. 영어학 제가 알려줄게요. 영어학 뭐 하면 돼요? 자, 김영건 비전 영어학 결혼 딱 그거 하나 보고요. 기출문제 보고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teachers grammar 원서는. 그 다음에 개론서책 중에서는 내가 보기에 Introduction to Language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쉽고 이거는 그냥 정말 며칠이면 끝나고요.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뭐 그 정도 하나 보면은 원서는 사실상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시험 문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괜히 학원 강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이것도 원서에다 저거 원서에다 막 해가지고 강의를 막 수십 개 깔아놔. 그래가지고 학생들부터 어때요?
불안감을 조성해. 이 원서도 봐야 될 것 같고 저 원서도 봐야 될 것 같고 꼭 거기서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 3년간 시험이 그랬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데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기본에서 나와, 기본. 그래서 기본만 하면 돼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그냥 기본 배우고 원서 한두 개만 하면 딱 끝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아는 문제를 얼마나 출제자가 의도한 디렉션대로 잘 적어주냐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뭘 그렇게 막 여기저기 휘둘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들어가요, 돈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는 문제를 얼마나 100점에 가깝게 쓰느냐죠. 5점 만점에 5점 가깝게 쓰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 100점 맞을 1등에서 뭐 하시려고? 1등하면 상 주나요? 뭐 한 1억 준다 그러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1등으로 합격하나 꼴등으로 합격하나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합격이 목표지 1등이 아니에요. 전략을 잘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합격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서 100점 맞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여러 번 작년에도 반복해서 말했어요. 절대 시험 그런 스타일로 안 나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문에 있는 것만 잘 읽고 해석하면 어때요? 풀 수 있게 되잖아요. 설령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래서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우리 이태혜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영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교수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문이 길고 영어가 길잖아요. 그걸 빨리 읽고 빨리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실력? 일반 영어 실력이 밑에 백그라운드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세 문제라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 일반 영어 실력이 없으면 못 써요. 거기다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잘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역에 비중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정신 잘 차리시고 전략을 잘 짜고요. 선생님들 상담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사로운 입장에서 설명할게요. 30페이지. 자, 그럼 통사로는 어떻게 할까? 통사로는 가장 기본적인 변형 규칙. 제가 아까 그 이야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통사로 수업을 들은 어떤 친구는요, LFG를 공부하고 온 친구였어요. Lexical Functional Grammar라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 미국서 박사 받고 와가지고 그 학교 강사, 시간 강사로 왔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얘들은 모르잖아. 그 통사로 수업에 열심히 듣고 와요. 그건 저한테 왔어요. 저 선생님 통사로 듣고 왔는데요. Transformational Grammar, 뭐 GB Theory, 뭐 Xbar Theory, 그거 뭐예요? 너 배웠다며? 다른 거 배운 거야. 다른 거. 대학교에서는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거는 촘스키 이론입니다.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이 임용고사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LFG라든가 GPSG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예정도 없어요. 촘스키 거만 나옵니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거기에 나오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 그렇죠? 룰,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엑스바 티오리,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는 GB 티오리 7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요? 스쿨 그라마 하시면 됩니다. 스쿨 그라마의 가장 기본은 뭐다? 티처스 그라마.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등등등등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앤드류처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단과로 3, 4월 달에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들으면 끝. 나머지는 뭐예요? 스터디 하시면 돼, 스터디.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 없어. 그러면 돈도 아끼고 시간 절약하고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학 의문어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자, 동화, 뭐 리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 그런 동화가 뭔가? 오늘 또 배웠던 것, 오늘 배운 건 아니구나. 예전에 배웠던 거, 뭐 디스팅트 피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컨스턴트 바울의 분류법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뭐 실러브 컨스턴트가 뭐냐? 음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온셋, 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클리우스 이런 기본 개념들 그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그런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면 되겠어요? 일반형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은 지금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화용론 1점짜리 스피치 획득가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앤드류처 선생님 가르쳐 줄 거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지 마세요. 그 다 시간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낭비 하지 마세요. 과거 10년간의 경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선생님 것만, 선생님이 주시는 수업 자료만 보시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시간 전략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형 쓰기 연습.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 여러분 여기서 임용고사 2년 3년 재수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잘 알아요. 정말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왜 계속 떨어지겠어요?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앞으로 우리 앤드류 차 선생님, 네이티브 수준에 가까운 선생님하고 저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봐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태우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 봐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끌어올려줘요. 2.5 맞을 것을 3.5 맞게 하고, 3.5 맞을 것을 4.5 맞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자꾸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1대1 코칭도 받고, 이런 게 우리 팀의 장점이 뭐죠? 각 과목별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석박사야.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도 있어요? 션 멀론이라는 네이티브 스피커도 있어요. 우리 연구실에. 백인 네이티브 스피커 남자가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 그 친구한테. 그럼 다 알려줘요. 이렇게 쓰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라이팅만 별도로 또 우리 노렌장 선생님께서 또 해주세요. 그 내가 약점인 것만 찾아서 공부하시면. 그래서 우리 팀은 뭐냐면, 우리 팀이 와서 원스톱으로 다 끝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벌리지 마세요. 이렇게 좁혀서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간 강의 일정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서 쭉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2페이지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진행 1, 2월 달은 김용문 교수의 신텍스 1, 이건 뭐냐면 비전 영어학개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 4월 달 심화이로는 원서 지문, 이건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문론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앤드류 채 선생님께서 역시 한글로 되어 있는 개론책 프린트물로 아마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학원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통사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의문론이 좀 약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새벽 특강에 우리 이태영 교수님께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줘서 영어학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 앤드류 채 선생님께서 티처스 그라마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봤잖아요. 통사론과 학교 문법이 55%인데 그중에 학교 문법이 거의 반 정도 나와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해주시니까 이때 한 방에 다 끝내버린다. 다시 손 안 대도록.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여기 나왔던 걸 가지고 문제로 내서 했던 것들을 적용, 어플라이 해보는 거죠. 어플라이. 그래서 응용력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강의 여러분들 쭉 들어보시면 뭐 됐고요. 3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학의 올해 나왔던 거 문제, 기출문제 특징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문의 영학에 보면, 거기에 보면 통사로는 엑스바티오리의 컴플리먼트 애정투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학교문법 동사 유형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그 밑에 의문론은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 디스트릭트 피처의 특징하고 플래핑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형태로에는 전미사 Y를 주어서 데이터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사실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학교 문법의 틀릭과 틀릭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의미론을 살짝 넣은 거예요. 의미론 문제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화용 문제는 아까 나왔죠. 스피치 액트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출제 방향. 이미 알고 있고 배운 내용을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영어로 주어진 시간 내에 쓰는 능력을 요구한다. 자, 우리 조교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듣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시험 치고 나서 시간이 부족하더라. 아는 문제인데 어떻게 적을 줄을 모르겠더라. 딱 2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는 문제 나왔더라. 다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빨리 잡아내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 그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 딱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올해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 오전에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 워크숍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랑 같이 그 잡아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특별히 영학에서는 우리 앤드류 채 선생님하고 저하고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이제 기출문제 한번 맛만 살짝 볼게요.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뭐 본다 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구나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전공 A형 10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4점짜리 학교 문법이 나왔는데요. 자, 문제가 뭐 쭉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build라는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럼 엔드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틸릭이 뭐냐면
동사 자체에 그 동사 행위가 끝남을 내포하고 있느냐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뭔 뜻이냐면 자, 거기 1번 A 보시면 They built the barn.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B번에 보시면 They reached the summit.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1번에 A에 보면 창고를 지었습니다가 창고 짓는 게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자, 반면에 They reached the summit.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끝났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 다음에 이번에 A를 보시면 The room was sunny. 그 방은 따뜻했다. The choir sang. 그 합창단은 노래를 불렀다. 이건 어때요? 끝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느껴지죠? 자, 이런 어떤 느낌들에 따라서 틀리기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를 덧붙였냐면 PP를 덧붙였어요. PP. 자, 거기 밑에 보실까요? 3번에 보시면 in 2 days, for 2 days가 있어요. 자, in 2 days는 느낌이 어때요? 이틀 안에 끝났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in을 쓰면. 자, 그래서 they built the barn in 2 days. 그들은 이틀 안에 반 짓는 것을 끝냈다. 그래서 이 built는 여기서는 틀리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 the 2 days하고 결합했을 때 의미가 모순이 안 생겨요. 오케이. No problem이에요. 자, 그런데 for 2 days는 뜻이 뭘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엔드포인트가 없어요. 2 days, for 2 days라고 하는 것은 이틀 안에 끝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끝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또 다음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요. 틀리기 없어요. for 2 days가. 그런데 3번의 B를 보니까 거기에 샵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센텐스가 anomalous. 비정상적이다. 좋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의미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통사로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적인 문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무슨 말일까요? built the barn은 의미적으로 엔드포인트가 들어있는데 for 이하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nomaly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주고 푸는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지문 B에 보면 The John walked to the park, John walked in the park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게 틀리기 있느냐, 틀리기 없느냐 이거죠. 자, 거기 1번의 A의 경우는 틀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공원까지 걸어갔다. 2가 있으면 틀리기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면 걸어가는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틀리기 들어있어요. 반면에 B번은 John walked in the park. 공원에서 걸어 다녔다. 이건 어때요? 틀리기 없어요. 끝남이 없어요. 엔드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있느냐 없느냐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John will arrive at the station in 5 minutes 하고 John will eat the pizza in the 5 minutes. 자, 이 경우에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 볼까요? Based on the description in A. A의 설명이 쭉 이제 설명하고요. 나서 identify the type of event. 틀리고 틀리. identify 하시고 that each sentence of one in B. B의 1번에 있는 문장들이 각각 묘사하고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then choose one ambiguous sentence in 2 in B. B에 있는 2번째에서 ambiguous한 문장을 고르신 다음에 explain why 그것이 ambiguous한지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mbiguous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의 B가 ambiguous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의 B가 왜 ambiguous할까? 이 말이죠. in 5 minutes 경우에 5분 후에 한다는 뜻이 있고요. 5분 안에 먹어 치운다, 끝낸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우다시피 이 동사의 어떤 그 의미, 엔드포인트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전치사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혹은 B번처럼 in 5 minutes는 ambiguous한 거죠. 이게 within이라는 뜻도 있고요. after라는 뜻이 있어요. in이. 5분 안에 다 끝낸다는 뜻이 있고요. 5분 후에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을 과연 공부했을까?
출제 및 연계 및 적중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했어요. 저희. 집에 가서 이거 다 찾아보세요. 근데 혹시 초수들은 뭐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 안 했나 보세요. 근데 그 밑에 그 모고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하고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이거는 이제 엑스바 티오리 문제입니다. 엑스바 티오리. 컴플리먼트 애정트 나와 있는 문제. 차이점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B번에 보면 He is contended with a knee injury. 무릎 부상을 입은 경쟁자라는 뜻이고요. B번은 뭐예요? For the PGA title을 위해서 하는 이제 선수라는 뜻이겠죠. 이때 PP without a knee injury 혹은 for the PGA title이라고 하는 이 PP가 애정트냐? 컴플리먼트냐? 그거 설명하라 그런 말이에요. 설명하는데 지문 A에서 설명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뭘 하면 되겠어요? 지문 A에서 디렉션 잘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있죠? 지문 A에서 해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틀린 사람이 없어요. 거의 99.99%가 다 맞았어요. 왜? 지문에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너무 쉬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서 다 가르쳤던 문제입니다. 기본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 다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학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준 대로만 잘 따라오면 금방 보았던 것처럼 다 배운 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범위 넘어서 안 나옵니다. 시험. 안 나와요. 그리고 혹시 나오더라도 걱정할 게 뭐냐, 걱정할 게 없는 게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틀리면 돼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은 자꾸 뭘 걱정하냐면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10년 하셔야 돼요. 10년 영학을. 우리는 1등이 목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합격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이 아는 것만 맞추면 돼요. 단지 뭐가 문제예요? 남이 3.5 맞을 때 나는 4점 맞으면 되고 남이 2.5 맞을 때 나는 3.0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달리는 거죠? 아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잘 표현해서 적느냐 그 싸움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작년 1년 내내 떠들었던 이야기예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떠들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우리 팀이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계속 영입을 해서 뭐래요? 1대1 코칭 혹은 팀별로 맞춰 코칭을 하려고 내년에 수업을 오후에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에게 그 라이팅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계속 우리가 서포트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면담 잡아서 우리 해주고 우리 선생님 많으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오늘은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 받고 다음 주는 선생님한테 가고 그래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서술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 강의 엄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하고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컨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쓴 게 뭐가 잘못되어 있나 한번 봐주세요. 그럼 찝어준다고요.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년에 한 방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우리 이태우 선생님 나오셔서 의문상 의문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